정도를 지키는 삶이란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응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유연한 시각으로 보면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관계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행동에 대해 주저할 줄 아는 태도다. 이를테면 성급히 마음을 열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다 여기는 것, 내 마음의 범위와 속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말한다. 마음의 주관자로서 자리를 당당히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 삶이 조금 고독할지라도 정도를 지키는 삶에는 안도와 평안이 가득할 테니 말이다. 챕터 1. 불필요한 관계를 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 1. 자신만의 선이 있다.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웬만한 문제는 좋게 넘기고 관계에서 생길지 모를 트러블은 멀리하려고 애쓴다. 주장보다는 양보를, 이득보다는 희생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숨은 선이 있다. 아무리 참아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누구보다 냉정해진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정리부터 단행한다. 평소에 감정 소모를 피할 뿐 분노가 표출되는 건 아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2. 배려 없는 사람을 혐오한다. 관계의 맺고 끊음을 잘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애교 아냐? 장난도 못 쳐? 분위기 깨지게 왜 그래? 와 같은 말을 싫어한다. 우정이란 명목하에 오가는 막말을 용인하지 않는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선호한다. 적정 거리를 두고 종종 안부를 묻는 것, 그저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도움을 주는 것, 가정사 같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얘기는 암묵적으로 피하는 것, 이를 최고의 관계라 여긴다. 3.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마이웨이 기질을 타고났다. 어떤 일이든 혼자 척척 해내왔고 자립심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진심을 쏟지도 않는다. 더불어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성질을 부리는 법도 없다. 머릿속은 내 미래, 내 꿈, 내 목표로 가득 차 있다. 관계나 사랑은 그저 지나가는 세상 일부일 뿐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이들에게 외로움은 당연한 먼 이야기다. 4. 밀당을 이해하지 못한다. 시비를 걸며 떠보는 행위나 심기를 건드림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의 인상을 각인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장난과 농담, 지적과 막말을 주고받아야 친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그저 기분 나쁜 행동일 뿐이다. 그래서 왜 자꾸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적당히 받아주는 척 하다가 돌연 종적을 감춘다. 찔러보던 사람은 제 딴의 순수한 의도였겠지만 본전도 못 찾은 것이다. 이런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성향이 다르기에 어쩔 수 없다.
5. 관계에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칼 같은 사람을 향해 때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 알지. 왜 혼자 참다 뒤늦게 폭발하는 건데? 그런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대화를 통해 푸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뿐 혼자 마음을 식혀보려 부단히 애써왔다고. 내향적인 성격을 탓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마저 지나친 간섭과 불만으로 끓는 점을 향해 불을 붙인 이가 누구인가? 6. 관계를 끊을 때는 철저하게. 후환을 남기지 않는다. 주변에 관련된 무리마저 손절한다. 혹시라도 제3자가 애써 화해시키려 할 것을 짐작하고 아예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무리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둘 중에 한 명은 어차피 그 무리에서 나와야 하므로 여러모로 속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 생각해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다. 관계를 끊기 전에 이 모든 것에 예정되어 있었다. 7. 다른 일에 집중한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은데 왜 인간관계까지 고통스러워야 할까? 회사에서 일터에서 감정 소모가 심했으니 그 밖의 일은 될 대로 되라 한다. 맞지 않는 사람과 구태여 잘 지낼 필요 없다. 기대치와 실망감을 좀 낮추기만 하면 주변에 멀쩡한 사람은 많고도 많다. 내 감정을 깔끔한 상태로 돌보면서 정신을 맑게 유지한 채 새 행복을 찾는 것이 훨씬 이롭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 문제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좋아하든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미울 때가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다. 문제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도 꽤 에너지가 든다는 점이다. 일단 누군가가 미워지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몸짓을 오해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도 과민하게 받아들인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생겨먹었을까로 생각이 넘어가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은 상대에 관한 선입견을 하나둘 만들어낸다. 사소한 일로 생겨난 미움의 정도가 갈수록 깊어져 미리 결론 짓기, 감정의 골 만들기, 가시지 않는 앙금 쌓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은 상대에게 싫은 사람 자체의 이미지를 더 씌운다. 그러고 나면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주고받았을 대화조차 싫은 이유로 작용한다. 싫은 사람이란 이미지를 바탕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쭉쭉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것이다. 미움의 여부에 따라 상대를 향한 판단은 극단적이 된다. 별 생각 없었던 상대의 특성이 유난히 불편하게 다가온다. 비록 철이 없는 듯하나 장난기가 다분하다는 평가는 솔직을 무례함으로 가장한다고 재평가된다. 혹은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분개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선을 넘었거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극명하게 갈릴 때 주로 발생한다. 덤덤하게 넘길 수 있는 상황마저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와 같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별 문제 삼지 않은 것들이 사실 참고 넘어간 것이었다면 미움이 커지면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틀림없이 문제로 불거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전적으로 내 몫이자 내 감정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는 내가 아무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도 않고 바뀔 필요도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상대의 어떤 점을 미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상대의 그런 점이 내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준다면 그런 부분은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적인 측면에서 상대가 이유 없이 밉고 싫다면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그 에너지를 나에게로 가져와 나를 더 아껴주고 다독여주는 데 쓰자. 아껴야 할 사람,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 살아갈수록 특별한 만남보다는 편안한 관계에 이끌린다. 사회생활을 하며 진정한 나로 지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가는 탓인지 형식과 예의를 따지지 않고 만남의 시작부터 끝까지 편안함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사람이 좋다. 장난이라는 미명으로 선을 넘거나 솔직함으로 포장해 무례하게 구는 관계가 아닌 친할수록 더 조심하고 배려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사이.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아껴야 할 사람,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관계를 지킬 수 있는 팁을 전한다. 1. 연락 부담 없는 편안한 사람.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만난 듯 스스럼 없고 대화가 끊이지 않는 관계. 먹고 사는 일이 고단하고 여유가 없어 보기 힘들었을 뿐 언제 만나도 편하고 즐거운 사이. 누가 먼저 언제 연락했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구태여 연락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마저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누군가와 친하다는 의미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친하다고 해서 영원히 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불화가 있어야만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아니다.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가족이 생겨 만남이 뜸해지기도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락을 못해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문제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한 추억이 있기에 상황이 되면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런 관계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막역한 사이로 남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은 시기가 찾아온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쉽다.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일 등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쪽에서 더는 하지 않으니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이 과정에서 모순된 감정에 직면하게 된다. 나는 혼자가 좋아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원하기도 한다.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립하고 싶은 욕망과 타인과의 일체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누구나 이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학부 시절 갈비뼈에 생긴 종양으로 복학이 늦어진 데다 요양하느라 취업 준비 역시 엄두도 못 낼 때였다. 인생이 한탄스럽고 스스로가 한심했다. 그런 탓에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곤 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을 인사도 없이 보내던 시절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끈질기게 내 곁을 지켜주었다. 내키지 않는 반응에도 늘 무언가를 먹으며 가자고 바람 쐬러 가자고 연락했다. 물론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번 집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당시 심사가 꼬여있던 나는 이 친구가 왜 이러는지 귀찮기만 했다. 그런데 그런 친구의 두드림이 내 마음에 틈을 만들었는지 어느 날 친구를 집에 초대해 먼저 대화를 건넸다. 그동안 귀찮은 티 내서 미안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 보니 사람 만나는 일도 똑같이 되네. 그러자 친구는 그럴 때도 있지. 괜찮아. 나도 여러 일로 마음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밥 먹었니? 매점 갈래?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 내가 받은 걸 돌려주는 셈이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지만
힘들 땐 내가 무조건 제일 힘든 법이야 라고 대답했다. 친구의 말이 공허한 마음에 생기를 돌게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깨달았다. 별일 아닌 듯 평소처럼 대하는 친구 덕분에 나는 평상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내 인생이 바닥까지 치달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3. 긍정적인 기운을 건네는 사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지닌 성격과 성향으로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때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항상 기운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을 생각해 보자. 둘 다 시험을 망친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이다. A는 친구에게 그러게 평소에 공부 좀 해놓지 맨날 게임하고 놀기만 하다 벼락치기로 공부하니 시험을 잘 보겠어? 라고 말하며 친구의 평소 행동을 비난한다. 하지만 B는 다음 시험은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평소에 조금씩 공부해두면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 같이 해보자. 라는 말로 속상한 친구를 달래고 의욕을 북돋는다. 당신이라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친구로 두고 싶겠는가? 그것이 긍정적인 말과 기운을 건네는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관계에서 이것만 지켜도 기본은 한다. 1. 약속을 이중으로 잡지 않는다.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면 두 약속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혹은 약속 상대끼리 아는 사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 더 여럿이 어울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의외의 인맥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약속 구성원 중 초면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불쾌할 수 있다. 단둘이 긴히 할 말이 있는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약속을 겹쳐 잡으면 그런 사람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않는다. 평소에 안부를 절대 주고받지 않던 사람에게서 잘 지내? 라고 연락이 온다. 어디서 근황을 들었는지 내 신변의 변화에 축하나 위로의 인사를 건네기까지 한다. 이럴 때 이어질 만한 말은 너 이 물건 살래?인 확률이 높다. 그 밖에 종교 권유, 결혼식, 장례식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띤 인사로 정말 순수하게 안부를 묻는 경우는 드물다. 필요해서 건넨 면목상 안부 인사인 것. 오랜만에 연락해줘서 달갑게 받고 싶지만 꼭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연락하지 말라 하고 싶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평소에 결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3. 서로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지 않는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자랑 삼아 수다를 떨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이 말 저 말 하며 징징대는 것. 물론 내 소식을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알리고 상대의 소식도 전해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런데 유독 본인이 자랑할 일이 있거나 힘들 때 연락해 본인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혹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내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맡고 있거나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 삼는 일일 뿐이다. 좋은 소식은 알아서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나쁜 소식은 혼자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하자. 4.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법. 어떤 일이 고역이라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버거운 일일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떠넘기고 싶다는 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다.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이기심부터 챙기고 싶은 것이다. 개인적인 이득이나 편의에 눈이 멀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이것은 나아가 관계까지 망치는 일이다. 5. 불행 배틀을 하지 않는다.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결혼도 안 한 네가 무슨 걱정이 있겠니?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꼭 타인의 노고를 깎아내려야만 내 고생이 더 값지다 느끼는 걸까?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은가?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을 두고 자신의 힘든 얘기를 하며 우월감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하소연을 빙자한 공격이나 마찬가지다. 6.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지 않는다. 타인의 인생에 함부로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은 무성의한 조언 역시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안 하니?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여행도 가고 교양서도 좀 읽자. 와 같은 허울뿐인 조언들. 실제로 도움을 준다면 모를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는 상대의 기분만 상하게 만들 뿐이다. 7. 내 얘기만 늘어놓거나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교류다. 내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제대로 경청할 줄 알아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은 채 내 얘기만 늘어놓는 일은 일방적인 하소연이나 자랑이기 쉽고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끊고 말을 가로채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렇게 되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서운한 감정만 쌓인다. 경청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이다. 나를 지키려면 잘 거절하라. 돈 문제로 지인과 연을 끊은 적이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빌려간 지인이 잠적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상환 기일을 기약 없이 늦추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당시 나는 돈도 돈이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이 더 화가 났다. 돈을 갚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실망감과 착각 정도는 거두었을지 모른다. 이를테면 내 연락은 받지 않는 사이에 본인의 SNS에 올린 여행 사진을 보면 이렇게 쓸 돈은 있고 갚을 돈은 없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만만한가? 내 돈은 갚지 않을 심산인가? 내 연락은 안 받으면서 이 소식을 내가 접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는 스스로를 못난 사람 취급하며 상대를 원망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렇듯 상대의 흔적, 행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다른 친구들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다는데 왜 내 전화만 피하는 거지와 같은 생각과 짐작은 사건의 진위를 캐는 탐정처럼 정해진 결론을 향한다. 물론 종착역은 어김없이 함께해서 더러웠으니 다신 만나지 말자다.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그 잠수부 친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지인과의 돈 거래에 여러 번 대고 나서 나름대로 철칙을 세웠다. 첫 번째, 가까운 사이든 먼 사이든 돈 거래를 되도록 하지 않는다.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리고 쾌적한 관계 맺기를 위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하지만 막역한 사이에 한해선 예외를 둔다. 단 이때 그냥 준다라는 개념으로 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신뢰가 형성된 사이일 것. 오랜만에 봐도 빌려준 돈 때문에 서로 어색하지 않고 이전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흔히 돈이 얽히면 민낯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때 서로의 맨 얼굴이 드러나도 괜찮을 만큼 까다롭게 굴지 않아야 관계를 보존할 수 있다. 두 번째, 상대가 남에게 신세를 못 지는 성격일 때 돈을 빌려준다. 오죽 급했으면 이런 부탁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대라면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성격의 상대라면
그 진심을 알고 있으니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동정심과 신용이라는 확실한 보증은 그때 빌려주지 말걸이라는 감정 노동을 겪지 않게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의 철칙을 고수한다.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탁을 거절했는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 연을 끊는다. 관계를 그저 수단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목적을 취하려는 모습에 실망할 게 뻔하므로 장기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대라 단정 짓는 것이다. 단, 못됐다, 뻔뻔하다 등의 감정적인 말은 절 꺼내지 않는다. 상대가 돈도 안 빌려주면서 못된 소리만 해대네 따위의 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를 뜬다. 아무리 친구라도 이건 아니야. 같은 담백한 거절이나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면 그만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지인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 불편한 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서 할 말을 하는 방법,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잘 설파해 상대를 돌려보내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처럼 상냥한 말과 커다란 채찍으로 상대를 돌려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확답을 주기 전 시간을 갖는 것이다.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볼게. 같은 말로 운을 뗀다. 물론 곧이곧대로 고민해 보라는 뜻은 아니다. 상대의 부탁이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일종의 공사 중 팻말을 세우라는 것이다. 네 부탁을 들어줄 의향은 없으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는 더더욱 없어 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인 것이다. 대놓고 거절하기가 어렵다면 메시지를 읽지 않음으로써 대화를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 일이 바빠 메시지나 전화 온 것을 늦게 확인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쁘지 않다.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계산적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친한 사이가 아니라 알고 지내기만 한 관계라면 크게 고민하지 말고 단번에 거절하자. 혹여 나를 싫어하게 된다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순전히 노파심에 불과하니 안심해도 된다. 토끼가 여러 굴을 파듯 공경에 처한 사람은 보통 다수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니 내가 곤란하다면 내 입장만 챙겨도 아무 문제 없다. 상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내 돈을 꿔야 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계속 부탁해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자. 적은 액수를 빌려주는 것이니 나도 여유가 없는데 적은 액수를 빌려주는 것이다. 나도 여유가 없는데 네가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10만 원 정도는 노력해 볼게. 이때 더는 어려워. 월급쟁이 처지 알잖아. 같은 말로 더 이상의 금액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물론 생색내는 듯한 태도는 피해야 한다.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는 명분과 성가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 정도 방법을 제시했으면 누구든 완곡히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싫다, 아니다, 어렵다 등 거절의 말을 당당히 외치지 못하면 만만한 사람의 표상이 되기 십상이다. 쉬운 부탁이 어려운 부탁으로 이어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나를 지키기 위해 잘 거절하자. 관계 좋을 때 잘하자.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 이를테면 가족이나 오래된 연인, 친구에게 신경질을 내는 이들이 많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 상황이 힘들다고 타인에게 철없이 굴 때가 있었다.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실수를 범했는지 이전의 미성숙한 모습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요즘이다.
이미 지난 일을 들먹이며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느닷없이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사소한 일을 물고 늘어진 적도 많았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나는 나 정도의 예민한 사람과 진작 연을 끊었을 테다. 그러나 내 주변인들은 이런 나를 묵묵히 견디고 아이처럼 달래주기도 했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주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속이에 경일기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상황만 생각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관계는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관계를 소중히 여길 방법을 생각해보자. 1.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다. 관계가 좋을 땐 그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다. 서로가 편해지는 순간, 배려가 사라지는 순간,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고 뭐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아주 사소한 일로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받으면 고맙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빠르게 사과해야 한다. 장난이나 실수는 무례가 될 수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온정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2. 가까울수록 예의를 차린다. 우리가 이만큼 가까워졌으니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와 같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익숙함이 속아 소중한 사람을 제멋대로 대해선 안 된다. 그 어떤 이유도 감정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다. 상대가 좋은 사람이고 당신을 그만큼 믿었기에 몇 번의 무례함도 받아준 것일 뿐이다. 소중한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 삼지 마라. 에이, 우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도 못 받아줘? 라고 하며 투정을 가장한 시비를 걸다 보면 소중한 관계를 하나둘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꼴이 될 것이다. 3. 하소연도 조언도 정도껏 해야 한다. 누구나 힘든 사정은 다 있다. 타인에게 힘들다고 몇 번 하소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돼선 안 된다. 누구나 힘든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 법. 본인의 고충을 너무 자주 털어놓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소중한 사람과는 소중한 이야기만, 좋은 사람과는 좋은 말만 주고받아도 아까운 시간이다. 서로의 고통을 평화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허물어 가는 편을 추천한다. 더구나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진심 어린 위로를 받기 어렵다. 고민을 털어놓는 입장도 알고 보면 그 고민의 해답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껏 생각해서 조언해줘도 어차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을 핑계로 타인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 괜찮아지는 주문. 그럴 수도 있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겪다 보면 어느새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럴 때 그저 제풀에 지쳐 잠잠해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 한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식의 대응이 현명한 것이다.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라비아 속담처럼 간밤에 산이 움직였다면 믿을지언정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 믿지 말기로 하자. 달라지지 않을 문제들에 부디 힘 빼지 말기를 바란다.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건강한 사고 습관을 지니면 좋다. 1. 그러라 그래. 특정인이 또 일을 저지르고 감정을 폭발하고 있다면 그러라 그래 마인드가 필요하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더 놀랄 일이 남았나?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말자. 괜히 남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자. 2. 내 탓? 네 탓?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은 애써 차단하자. 나보다 더 못됐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기는 편이 더 좋다.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남을 우습게 알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 환경 탓에 내가 운 나쁘게 걸려들고 만 것뿐이다. 쓸데없이 자기 비하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자. 인간관계 같은 해답이 없는 문제는 때로 남 탓을 해야 해결되기도 한다. 3.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 어떻게 하든 본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타인을 무심하고 타인에게 하는 행동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은 다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술술 풀리는 것 같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타인을 내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자.